벌어지거든요. 그게 싫다는 예.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동작 가배, 이분도 변호사예요. 장진영 예비후보. 왜 변호사들이 싸움을 치지? 예, 장진영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경기도 양평 공흥리, 공흥리 많이 들어봤어요. 네. 예, 공흥리에 상당한 토지를 매입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여기가 바로 그 문제의 김건희 여사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그리고 공흥리 땅 의혹은 그의 공흥지구. 어머니, 예, 어머니. 공흥지구 개발 문제. 예, 거기 최은순 어머니만 씨 있는 게 관련. 아니에요. 네. 가족이 다 이사로 그렇죠. 감사로 다 등재했던데. 오빠 뭐 이런 데 가족 기업.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도 너무 이상한 거죠. 여기도 너무 이상해. 왜 이렇게 이상한 데가 많은 거예요? 예. 아니 여기도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여기 예. 장진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예. 장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밸류 오브 코리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회사에서 네. 세 필지를 땅을 사는데 그 토지를 사는데 필요했던 돈의 92%가 대출이란 말이에요. 아까 비슷하네. 아까 저기 예. 이영선 변호사도 99%. 90, 예. 거기는 좀 더 세긴 하네요. 예. 여기는 92%니까. 7%더 많네. 민주당. 근데 예. 저기는 장진영 변호사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어떤 그렇게 많은 대출을 해준 부의 상당 부분이 본인의 부친이 예.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준 거예요. 아, 이해 충돌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예. 거죠. 또. 예. 네. 이거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것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공천 취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이야. 국민의힘은 이런 거 나와도 보도도 잘 안 하고. 원래 말이야. 그런 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원래 거기는 그래 하면서 대충 넘어가고 예. 민주당은 이보다 훨씬 덜한 거 나와도 막 안 된다고 하고 그게 싫다는 건데 근데 네. 이영선 변호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 가지로 짜증이다.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한다. 그런 사람 하나 때문에 예. 자꾸 더 그러니까. 흑역해진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아니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도덕성 검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알았다 하더라도 민주당과 똑같이 공천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정당의 이름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네. 훨씬 더 심각하죠. 여기 금액. 대출 금액 토지 거래가액이 67억이에요. 아, 예. 여기는 38억입니다. 네, 앞에 이경선 민주당은 38억, 국민의힘은 67억 9,300. 네. 예. 그리고 더 사실 심각해 보이는 건 뭐냐면 네.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갭 투자라고 하는 건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예. 어찌됐든지 이게 부동산이 오르게 되면 네. 빚이 많더라도 그걸 회수할 수 있다라는 게 갭 투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예. 손해를 보다 보니까 그 사실이 드러나고 그 예. 과정에 예. 그 과정에 제일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은 이제 전세 사기로 이어지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투기지만 예. 이게 모험성 내지는 어떤 잘못된 정보가 여기에 개입할 여지는 좀 적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만 쭉 올라간다고 치면 어쨌든 돈을 벌 수 벌 수 있었던 있는. 구조였던 거고 근데 공지구 같은 경우에는 양평 장진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땅이 뭐길래 70억 가량 되는 돈을 빚을 내서 사지? 이게 원래 이 상황이 장진영 변호사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개발 업무를 해왔던 사람이라 사람이면 모를까. 모르겠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분 방송 열심히 하던 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뭐 잘 아시잖아요. 저도 방송 같이 많이 했었어요. 했었잖아요. 저도 예. 뭐 몇 번 본 예. 적이 있고. 예. 장진영 변호사가 땅을 부동산 개발을 했나?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 뭐 돈 몇십만 원 때문에 방송 나왔을 리는 없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드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런데 장진영 변호사가 이거는 개발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 문제가 제기가 되기 전에 사실 그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이 있었던 강상면, 그러니까 서울 네. 양평간 고속도로에서 강상면으로 갑자기 종점을 변경하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커졌고 이제 관련해서 특검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당시에 원희룡 장관이 나서서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분위기가 국토위 여당 관계자들 회의에서 집중 못하고 누구랑 전화하고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나가서 네. 백지화해서 우리도 놀랐다 여당 국토위원들이 이제 그랬었는데 요때 또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장진영 변호사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유튜브에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이게 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일 걸까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연동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하필이면 하필이면 야. 야
장진영 변호사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설명을 좀 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장 기자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야 이거 진짜 예? 아니 뭐 이런 얘기를 보통은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야 황당하다. 어떻게 중무부처 장관이라는 사람이 네. 이 저 고속도로라고 하는 그렇게 많은 이해관계가 달려 있고 네. 양평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 어느 노선이 됐든지 간에 수건 사업이었는데 그거를 뭔가 의혹이 불거졌다고 이 국민들에게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절차적으로 잘 풀어나갈 생각을 하진 않고 안 해 이러면 그때 그래서 원희룡장관 참 많이 비판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근데 그 비판의 그 비유가 예. 말을 해 날벼락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누구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말씀 저렇게 아마 제가 보기에 그 진행자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 저런 비유를 할까? 말이 안 된다.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렇게 빚을 내 가지고 네. 95% 가량을 빚을 내서 땅을 사놨는데 그걸 무효하면 만약에 투기라면 진짜 네. 마른 나라의 날벼락이죠. 예. 그리고 마른 나라의 날벼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이제 이영선 변호사랑 제가 이영선 변호사 케이스와 다르다는 이유를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네. 거기는 부동산 경기만 이게 땅값만 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만 이렇게 추락가 하락하지 않으면 네. 돈 버는 구조예요. 맞아요. 근데 이 공공지구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사례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뭐가 누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장모쯤 되르지 않느나 예, 예. 오기 왜 땅을 사? 그렇죠. 근데 거기에 고속도로가 뚫리면 이해가 가는데 네. 그 고속도로가 무효화돼? 백지화돼? 이건 마른 나라의 날벼락이야. 설명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설명이 딱딱 되는 거죠.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알고 땅을 샀던 거지? 그렇죠. 예, 어떻게 알고 거기다 왜 땅을 샀던 건지가 해명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일 수밖에 없는. 그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본인은 뭐라 그러냐면 개발과 투기는 다른데 자꾸 언론에서 이거를 투기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개발입니까? 아니 무슨 어떤 의지가 있어서 개발을 차원에서 그 공공지구의 땅을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네.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개발 사업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갔죠. 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예. 사실 거의 불로소득에 가까운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지금도 그분들은 이제 그거 가지고 잘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때는 나라가 막 커가고 있을 네.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디 가서 빈 땅 있으면 사들여가지고 아파트만 올릴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그러니까 네. 그때는 아파트 올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렇지 일단 짓기만 하면 무조건 분양됐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하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공옥리가 그런 지구였던가? 그렇죠. 그리고 더해서 장진영 변호사라는 분이 그런 개발 사업을 해왔던 분인가? 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뭐 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여기저기 많이 해왔고 공리라는 곳이 제가 모르는 투자 가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설명이 안 된다라면 이상하다라는 네. 거죠. 근데 일단 앞서 말씀해주신 이 밸류업 코리아라는 것이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제 장진영 후보의 가족 회사고 본인이 사내 이사고 부인이 감사를 맡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설립 자본금이 5천만 원이고 생필품 판매업, 부동산 개발. 근데 2021년 1월에 만들었거든요. 묘하게도 대선 즈음이다. 네. 그리고 저기 90% 이상을 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샀는데 변호사들이 이렇게 대출이 잘 나옵니까? 평범한 시민들은 안 줘요. 은행에 가서 대출해달라 그래도 안 줍니다. 네? 저희가 잘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90% 이렇게 안 줘요. 안 줘, 말도 안 되죠. 이게 일단 지금 거기다가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대하신협에서 두 번 대출을 해줬는데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사예요. 이거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대하신협 입장에서는 네. 이게 충분한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대출을 일으켜 준 거라면 예. 이 아버님이 배임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아버님 입장에서도 이거는 충분히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준 거라면 네. 뭘 믿고 그걸 된다라고 했느냐라는 부분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은행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가 뭐 변호사 아니라 의사라고 할지라도 그게 뭐 나올 수 있는 액수에 한계가 있는 거지. 네. 지금 총 대출받은 금액이 9억 원 정도? 그 토지가액의 한 79% 가량을 대출 세 필지를 합치면 대출금이 73억이네요.
아, 73억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토지 가격의 총 92%라고 하는데 네. 토지 가격의 92%까지 가기는 보통 주택도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 않습니까? 서울에 좋은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90%를 대출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확실하지 않은 담보로 만약에 과도하게 대출을 일으킨 거라면 네. 이 아버님이 그 사실에 개입을 했다라면 거기 개입을 했다라면 그런 배임이 될 소지가 있는 거고요. 이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아들에게 비정상적으로 대출을 일으켜 준 거라면 그게 아니라 아버님이 보시기에도 확실하게 이거는 성공을 거두는 사업이라고 그랬다라면 뭐를 보고 확실하게 성공을 거둔다고 봤을까?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1년도에 이 회사가 만들어졌고 장진영 변호사가 그 전에 개발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라면 네. 그걸 어떻게 믿고 대출해줘요? 자, 일단 장진영 후보는 이번에 그 부친 땅 투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제 뉴스타파를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장진영 후보의 반론권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본인 주장은 이런 거예요. 토지 매입비 외에 2,500평의 토목공사 그리고 20억의 건축공사, 세금, 개발부담금 5억 뭐 고려하면 대출 비율은 99%가 아니라 75%다. 네, 그리고 일부 대출을 담당한 신협의 대출 과정에서 그 어떤 불법,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도도 못한 거 아니냐. 단순히 부친이 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보도 행태다. 그리고 이 공흥지구 땅을 매입한 시점이 2021년 4월인데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지검으로 좌천됐던 시절이고 개발과 전혀 무관한 대통령 부인까지 끼워 넣은 것도 모자라서 후보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사안인 양평도로까지 변경까지 끼워 넣는 것은 문제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스러운 점이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의심을 하면 네. 장 변호사님 장 후보라고 해야겠네요. 네, 후보가 후보. 이제 얘기해 주실 부분은 제일 빠져 있는 부분이 왜 거기가 그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봤는지 판단한 건지. 판단한 건지 예.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엮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게 아니라 여기는 야 이런 사정이 있으면 당신이라면 투자 안 하겠어? 네. 라는 그 말씀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게 90% 대출이 아니라 75%. 5%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땅 사는 데만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네. 다른 거 하는 데도 돈이 많이 필요했어. 필요했다. 돈이 더 들었어.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어감 자체가 99%와 75% 차이는 크긴 하지만 네.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해명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네. 핵심은 그거네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장진영 후보가 뭐 공직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뭐 정치인이라든가 고위 공무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장 후보 본인이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어찌 보면 예. 뭐지 도저히 거기 뭐 고향 예를 들어서 뭐 예전부터 선친부터 때부터 거기서 사셨다든가 네.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른 것보다. 해명이 좀 필요하다. 네네네.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투기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이지만 이 밸류업 코리아는 황무지 같은 땅을 사가지고 정당하게 개발했다. 그러니까 왜 황무지 같은 땅을 사서 개발을 했어야만 했나?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공익 사업자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제가 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8, 90년처럼 아파트 짓기만 하면 부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지방에 내려가 보시면요. 미분양 아파트들 막 널렸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부동산 PF 대출 예. 때문에 난립니다. 네, 예. 2021년이면 그렇게 뒷담한 것들도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정말. 예. 그 공공지구가 잘 안 한단다.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무지해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 부동산을 잘 모릅니다. 예, 예. 하지만 예. 공공지구가 실제로 그렇게 막 확 올라가는 데였다라면 네. 그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럼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공흥지구여야만 했나? 황무지 같은 땅을 왜 장진영 후보는 개발을 했어야만 했나? 2021년에 갑자기 회사를 만들어서 그것도 가족 회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맞는 주장입니까? 그걸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
그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본인에 대한 신뢰라고 하셨지만 본인에 대한 신뢰 때문에 네. 60억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지는 않잖아요. 않죠. 오랫동안 예, 거래했다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간 짚어볼 대목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예컨대 앞선 사례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공천 취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